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불금인데요.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좀 주식 투자자분들 아마 어려운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거의 4%대 가까운 그런 좀 약간 낙폭이 컸던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2020년 연말로 주가가 하루 만에 돌아가는 그런 낙폭이 컸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발표도 있었고 21년 첫 연준의 회의가 잘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약간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그리고 이 지금 유명한 그죠? 미국에서 지금 공매도 헤지 펀드를 숏 스퀴즈, 즉 공매도 숏에 대해서 다시 한매수를 해서 손실 보게 한 그런 미국의 약간 노비누드를 통한 그런 정말 우리나라 치면 동학개미들이 공매도 헤지펀드를 거의 대규모 손실이 입혔다. 그러면서 지금 AMC는 이거 영화관인데, 영화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타격을 입어서 거의 부도 위기에, 그죠? 파산 위기에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밤사이 미국 증시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지금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장 개장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연준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아니면 이런 공매도에 대한 그런 자산 버블과 비이성적인 그런 약간의 지성 집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뭔가 집단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가열되게 움직여서 시장에 그런 것들을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여러 가지 맥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본질적인 하락 이유는 오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HTS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밤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S&P가 2.5%, 나스닥이 2.6%, 제가 말씀드린 4%대는 선물지수 기준이었고요. 어쨌든 좀 2%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오늘 니케이는 얼마죠? 1.5%, 항생지수도 2.7%, 대만 가건도 1.8%, 상해 중국 증시죠. 여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나라 시장만 하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의 약간 이머징 시장에 대한, 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셀링이 상당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일단은, 체크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은 일단은 연준의 양일간 26일, 27일 진행한 연준의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연준 위원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로 수준을, 지금 0에서 0.25% 수준이잖아요. 25%.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즉 동결이죠. 기존의 그런 금리를. 그리고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좀비 기업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기업들부터 그런 기업들 논하면서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은 상당히 느려졌다. 이런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계속 이슈가 됐던 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이라도 할지 알았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BEI가 2.0%를 넘어갔잖아요. 근데 평균 물가무프제 AIT를 도입하면서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을 수반할 뿐이고 경제 회복에 따른 그런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죠. 지금 나와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짧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도 전혀 하지 않는다. 당장은. 이런 원론적인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FOMC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테이퍼링을 임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파월은 제가 보기엔 시장에 비둘기파적인 분명히 의견을 준 것 같아요. 근데 FOMC가 끝나면서 시장이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장 전부터 미국 개장 전부터 IMF가 오늘 사실 보시면 좀 많이 떠들었어요. 한국 증시 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이다. 근데 IMF가 왜 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 이거를 굳이 그죠? 이제 우리나라 행정수반부랑 하상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뭐 공매도 때리려고 하는 건가요? 외국인들 때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빨리 조성하라 이런 압박을 주는 건가요? 자, 그리고 자산 가격 급락 우연 커졌다. 우연 커졌으니까 공매도 허용하기 위해서 공매도 때리려고 하나? 이런 소설까지 한번 써보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너무 계속 올라가고 그 PR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에서 바라보면은 주가 지수 레벨도 미국이 지금 PR이 거의 24배까지 올라갔잖아요. 한국이 한 16배고 미국이 제일 비싸요. PR 관점으로만 봐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비싼 건 비싼 겁니다. 계량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자산 가격 급락이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이게 미국 개장 전부터 이 소식이 나왔고 이 부양책 결국 미국의 전대미문의 부양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죠. 선진국이 돈 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자의 가신을 부추겼다. 이런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거의 밑바닥에서 2배가 가까이 상승했죠. 모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그렇다 보니까 이때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이 막바지에 좀 타신 분들도 올해 진입하신 분 아니면 웬만하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야 주식이 이렇게 너무 쉬워.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경험 없는 주린이 분들이 요새 진입을 해서 오히려 드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오히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더 힘들었던 그쵸? 왜냐면 1월 효과 뭐 중소형주 효과 이런 걸 바랬는데 또 대형주만 갔었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IMF가 불편하게 어쨌든 시장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면서 꺼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커서 주가가 미국에서 좀 하락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 게임스톱 그리고 아까 메인화면에서 보여드렸던 AMC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오른 종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어제 막 40%, 50%, 뭐 60%.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숏에 대한 포지션이 많았던, 즉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많은 것들이 개인들이 우리나라 치면 카톡방, 리딩방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이 절대 팔지 마라, 우리가 올린다 막 이런 약간 단체 집단 지성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집단 활동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연준 파월 의장 인터뷰 때도 이 게임스톱에 대해서 주가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런 지엽적인 거를 연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다. 이건 시장의 수급적인 역할이지. I don't care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Q&A에서. 어쨌든 맞는 말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공매도 헤지펀드가 공매도 쳤는데 그럼 그들은 손실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 회사가 어떤 실체가 정말 이게 원래 그 비디오 영상 게임 그 하는 회사인데 이제 온라인화되고 언택트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 회사가 제대로 그런 온라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얘도 파산 위기에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사서 올리다 보니까 주가 버블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그래서 매도를 쳐놨는데 개인들이 이겼어. 근데 그래 주식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뭐 작전주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급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작은 것들. 근데 그런 문제가 되나요? 그걸 굳이 연준한테 얘기해가지고 공매도 헤지펀드를 살려달라는 건지 항상 이 개인들은 손해보고 공매도 집단은 이익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월가도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이익은 한정적인데 손실은 무제한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주가가 만약에 반대로 계속 움직이면은 그죠? 올라가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 약간 이런 공매도를 친 그런 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은 결국 이것도 상당히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같이 이 IMF의 경고성, 그쵸? 이런 메시지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기업으로 제가 아까 이거 말고 AMC 말고 여러 기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개인들이
그죠? 미국에서도 개인의 지금 증시 참여율이 뭐 노비노드 통해서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몰리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때린 것도 있지 않나. 그냥 요건 제 추측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테슬라랑 애플이 했는데, 테슬라는 처음으로 연간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애플은 작년 4분기 매출이 1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사상 최대 돌파했고,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 코로나 특수 효과 뭐 이런 걸로 아이폰, 아이패드, 그죠? 그리고 에어팟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신제품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아이튠즈 통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상당했다.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 나왔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하고도 장 마감 후에 애플이 그나마 근데 나스닥에서 덜 빠졌거든요. 덜 빠졌는데 장 마감 후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외로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죠? 그동안 덜 떨어지고 거의 신고가가 했던 애플을 현금화 시키고 싶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시간에서 빠지지 않았나.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성장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애플이 실망을 주주들한테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가 오늘 얼마 전에 와패드, 제가 네이버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웹소설 1위를 인수했잖아요. 와패드. 그리고 콘텐츠 기업과 본격적인 IP, 지적재산권 사업에 협의 확대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진짜 콘텐츠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콘텐츠.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 기업들도 결국 콘텐츠, 지적재산권 IP를 갖고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로열티부터 해가지고 이익성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단순 이제 그런 어떤 옛날에 포털 서비스만 하고 검색만 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껴 넣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배당 주저하는 정책이 나왔는데 이재용 지금 부회장 회장님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근데 뭐 감옥에 가시게 돼서 그죠? 감옥 생활을 하게 돼서 한 1년 6개월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내년 가을까지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또 주식 투자에서 크게 전문 경영인이 한다고 해서 주가적으로 뭐 타격 입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뭐 거의 그러다 보니까 특별 배당이 나오지 않겠냐 했던 것들이 오늘 가시화가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내후년까지 주저하는 정책을 쓸 거고 오늘 특별 배당으로 거의 시가 배당률까지 하면은 2%대 후반대 그런 모습을 거의 삼성전자의 배당률 치고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죠? 시가 배당률 치면은 그런 것들 그리고 2020년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하면서 주저하는 정책 앞으로 들어오는 이익 잉여금에 대한 뭐 현금으로 50%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주주로서는 되게 행복한 오늘 소식을 그래도 주가는 하락했지만 받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표 기업들이 배당률이 되게 작거든요. 미국과 다르게. 애플도 거의 시가 배당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뭐 시가 배당률 거의 2%도 항상 안 됐기 때문에 금융주들 이런 거 빼고는 좀 이런 것들은 주저하는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도 이제 3천 시대 왔잖아요. 2천조도 넘는데 그런 방향으로 기업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주들을 같이 회사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에 그런 상장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꺼내보고자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체크포인트 내용이 있었어요.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오늘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 공매도 그죠? 이긴 개인들 그리고 IMF 자산 가격 급락 연준은 크게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스탠스는 뉴스에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뉴스도 있는데 제가 보는 해석 관점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다. 연준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공매도세를 처단하는 개미군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죠? 아까 이번 상승은 회사의 기본사업과 무관한 수요와 공급 논리. 그죠? 이게 게임스탑이 지금 5일 동안 보면은 거의 20불대 있던 게 거의 347%. 그죠? 그리고 AMC도 지금 5불 이하까지 내려갔던 게 5일 동안 20불이면은 거의 4배, 5배죠. 6개월 동안 얘는 20배 상승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박셀바이오 6개월 동안 6개월 안에 20배 상승했거든요. 근데 박셀바이오가 공매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매도 금지는 되어 있지만 기간 투자가 뭐 시장 조성가는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뭐 6개월 동안 20배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투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숏 쳐신 분들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면 무한대로 손실을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증거금이 들어간 건 얼마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영화관 운영회사 뭐 이런 것들 제가 시작은 월스트리트 배츠 뭐 이게 카톡방 이런 것들처럼 구독자들이 협심하여 투자한 결과 이게 작전주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당국이 이제 감시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요. 이들이 뭐 소설을 써가면서 이거를 작전한 건 아니고 그냥 수급적으로 절대 팔지 않겠다 담합한 거잖아요. 담합 그죠? 그럼 공매도 포지션 회사 헤지펀드는 실적이 안 나오면서 공매도 쳐서 주가 하락시키는 거는 괜찮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보면은 공매도 포지션 시장 조성자에 의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높은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너무 유동성이 넘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HTS 다시 돌아가서 시장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는 1.7%. 아까 미국 대비 아시아 대비 괜찮았네요. 근데 코스닥이 2.5% 많이 빠졌어요. 1000포인트를 찍고 매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000포인트 찍고 지금 3일째 하락하니까 4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거래대금 23조, 13조 얼마죠? 36조에서 7조 정도. 거래대금 아주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하락하면서. 서비스 업종만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서비스 업종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이버 진짜 강했죠. 시가총액 거의 5위인가 지금 6위 기업인데 강했고요. 넷마블, 빅히트 이런 것들. 네이버랑 제휴하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 그죠?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핫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죽당구 맞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전체 업종이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이 매핑 자료만 봐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오늘 여기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혹자들은 여기 61선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280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 맥스는 내려가도 2900선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그리고 코스닥은요. 역시 근데 이격도가 코스피보단 덜해요. 왜냐? 1월달에 대형주가 올랐지 중성주가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21선을 무너지면서 지난번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때 이런 모습을 만드는데 내일 한번 더 떨어지면 얘는 바로 6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어땠죠? 개인이 오늘도 2조 거의 3천억 넘게 샀습니다. 기간은 팔았고요. 연기금 역시 계속 팔고 있죠. 금융투자 차익거래 좀 있었고 자 이게 문제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다는 거 어제부터 뭔가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오늘 베트남 증시가요. 물론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나라죠. 호치민 증시가 아마 시가총액 200조가 좀 안 될 텐데 VN30이라고 그 이제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200 여긴 30개 종목 뭐 빈그룹부터 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그런 베트남의 기업들 30개를 모아놔서 근데 이 지수가 하한가야 하한가. 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베트남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200조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 않나.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게 되면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볼게요. 종목 사실 보고 자식할 것도 없는데 오늘 금호석에는 경영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올렸어요. 실적도 좋다고 했는데 경영권 분쟁까지 붙은 거예요. 장이 하락하는데 이런 호재성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겠죠. 그리고 화학업종 사이클 되게 좋다 보니까 대한유화 되게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장 쪽 모비스 좀 강했고 LG 지주사도 올랐네요. 네이버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 그래도 대형주가 강한 건 강했어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반기나 좀 늦으면 7월에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상장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LG와 탄력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풍력주 되게 좋았습니다. 상하프로탱크 12%. 왜냐면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죠? 수소 관련 뭐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 그런 바이든의 정책 어떤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약발이 먹히지 않았나.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도 7%나 올랐습니다. 여기는 좀 안습이죠. 여기 안습이고 바이오 셀러버리가 무상진자 효과에 좀 많이 올랐다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랐고요. SK케미칼, 뭐 셀트리온 이 대형 바이오가 강했어요. 시장 대비. 여기 죽당구죠. 그죠? 죽당구고. 이 문제는 이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도 오늘 못 버텼어요. 비메모리 DB하이텍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왔는데 시장 대비는 강했지만 어쨌든 조금 찜찜한 모습이고 그죠? 이쪽 핸드셋 그리고 5G 뭐 위성 최근에 항공우주 이런 쪽 되게 하락률이 지금 고점에서 거의 적은 거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DB하이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에 한 20% 정도 반도체 쪽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어떻죠?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고점에서 이게 더 깨지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면은 저는 차트는 잘 안 보는데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차트를 한번 점검하는데 좀 주도주가 약간 깨진 듯한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 오늘 원래 2시까지도 그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가상 보니까 거래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코스닥이 약간 걱정되는 모습? 개인이 여기서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 신용 물량 나가면 다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물량 떨궈지면서 다치는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을 믿고 지금 큰 매크로 환경이 무너지진 않았다고 저는 봐요. 오늘 변동성 지수가 올랐어요. 다시 이게 M자형으로 갈까 했는데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길게 보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제가 내려왔다가 다시 튕기고 내렸다가 튕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선 진 거 40선 33선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자 뭐 마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20년 말 지수 때 하루에 하락으로 돌려놨죠. 이마만큼 그러니까 증시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한 달 내내 올려도 이렇게 하락은 무섭습니다. 항상. 시세가 근데 끝난 걸까요? 미국의 S&P 500 기업 뭐 팩트셋을 통해서 어닝도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국채금리 최근에 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뭐 탐욕지수 이런 것도 피어 단계로 들어가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피어 단계로 들어가서 오히려 공포감은 있지만 근데 아까 공매도 횟집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효과가 어떤 시장에서 역할을 할지 반응이 나올지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 좀 트리거가 있지 않나. IMF가 경고하고 뭐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은 시장에 약간의 약을 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증시가 계속 급하게 올라가면은 좀 견제하는 그런 의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건전한 거지 꼭 부정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수급적으로나 지금 같은 유동성이나 저금리 하에 어떤 스토리로 어떤 시장을 접근하는지는 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종목을 저처럼 보는 사람과 만약에 애널리스트 중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야 종목을 지금 어떻게 봐 매크로를 저도 봐야 된다고는 항상 말하지만 매크로를 보면은 지금 시장은 다 비싸다. 아까 미국의 PR이 26배, 24배, 코스피가 안 가봤던 16배까지 올라오고 야 이거 너무 비싸 이렇게 하면은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분들한테. 왜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정말 우상향이 돼서 이 정도 지금 저금리하에 뭐 이 정도 PR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종목 피킹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 오늘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 갑자기 주식 투자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따블 먹었다 뭐 이런 분들 근데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경고했었는데 순식간에 깨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깨지고 신용과 그런 스탁론 뭐 이런 것들 잘 관리 못하면은 먹는 거는 8달일 수 있는데 깨지는 것도 한 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위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며칠 조정받으니 아마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기존의 수익들도 막 다 내뱉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가고 고점에서 더 물량 실어놓고 이러면은.
그런 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게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고요. 결국 지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이성적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내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조정상에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종목을 더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장이 좀 오랜만에 조정받았다고 해서 사는 것도 그렇게 옳지 않아요. 오늘같이 기분이 좀 찜찜하다 하면 현금이 만약에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었다고 하더라도 좀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그렇게 뭐 그거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급등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작년 같은 급등장은 올해 바라기에는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가를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적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기업,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 이런 쪽이 아니면은 그쵸?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면은 작년처럼 주가가 원복력이라고 할까요? 너무 떨어진 거에 대한 원복력 이런 것들이 작년처럼 나오기 힘든 만큼 주식 투자가 계속 만약에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마음다짐으로 가지는 그런 시기가 오늘 조정에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이슈가 있으면 커뮤니티에 올려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